암호화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통과되기 직전에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은행과 암호화폐, 이 두 거대 세력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뒤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다 된 밥에 재뿌린 격이었죠.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드디어 좀 제대로 된 규칙이 생기나 보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이 법안 반대합니다 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그냥 뭐 규제 몇 개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맨날 소송 걸어서 규제하는 이 지긋지긋한 방식 좀 끝내고 SEC는 뭘 하고 CFTC는 뭘 할지 역할을 딱 정해주는 최초의 연방 차원 법안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니까 이걸 싹 걷어내자는 거죠. 법적인 위험 부담을 줄여주면 개발자들은 신나서 혁신을 일으킬 거고 월스트리트 같은 큰 손들도 이제 좀 믿을만 하네 하면서 돈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려 278페이지나 되는 법안 구석구석에 엄청난 갈등의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금융의 미래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 놓고 싸우는 전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묶여있는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리자는 조항이 쓱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이건 암호화폐 금융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이걸 막아버리겠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6조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경고한 액수예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전부 거기로 옮길 거다. 그렇게 되면 최대 이만큼의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경고였죠. 은행 입장에선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미국 은행가 협회가 의회에 달려가서 이거 완전 편법이다. 이 구멍 당장 막아야 한다고 난리를 친 거죠.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자기들 핵심 사업인 예금 시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가 넘는 이 시장을 뺏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필사적이었죠. 자, 이렇게 은행권의 입김이 법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게 보이자 업계 1위인 코인베이스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법안 표결을 딱 이틀 앞두고 말이죠.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뒤바뀌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2일에 법안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단 이틀 만에 코인베이스 CEO가 반대 입장을 딱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법안 심의가 공식적으로 연기돼 버렸어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냐? 이 법안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사업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이게 제일 컸고요. 둘째, 영장도 없이 그냥 정부가 거래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감시 조항. 셋째,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식 같은 걸 토큰으로 만드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까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결국 업계 1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까 법안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조 달러짜리 이 거대한 산업은 다시 한번 안개 속에 갇히게 된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불확실성 속에요. 애초에 이게 공정한 싸움이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랑 금융권이 로비에 쓰는 돈이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워요. 근데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쓰는 돈은 1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던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법안이 멈춰 서면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이 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전통 은행들은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 승자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늦췄으니까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어때요? 주가도 떨어지고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 패자입니다. 그리고 탈중한 금융, 디파이는 일단 감시 규정을 피했으니 한숨 돌렸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섰죠.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2026년 중간선거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거든요. 분석가들은 2월 초까지 이 법안에 진전이 없으면 다들 선거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냥 서랍 속에 처박힐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법안을 선거 앞두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이 복잡한 이야기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결국 이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또 한 번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보전자 사이의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그냥 법안 하나가 늦춰지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금융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